안녕하세요. 사업도우미 사도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주제는 민원인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민원이 많은지 몰랐어요. 요즘 서희초등학교랑 각종 민원이 장난이 아니다라고 하긴 해가지고 좀 심하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민원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요거 오늘 매일경제신문을 읽고 나온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인데 2018년도에도 700만 건이고 2020년도 코로나 때 급증했다 그래요. 1200건이 1200만 건, 1200만입니다. 1200만. 와, 장난 아니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치예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정도 5,100만 정도 되는데 자, 이 중에서 이거를 그냥 단순 계산으로 1200 나누면 인당 4.2건이 나와요. 4.2건이 나와요. 근데 요 안에 뭐가 있어요? 노인도 있고, 애들도 있고, 뭐, 중학생, 고등학생, 뭐 이런 사람도 있죠. 그리고 민원을 또 그러니까 어른, 이 중에서 일부는 어른인데, 그 중에서도 민원을 잘 안 넣는 사람까지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극히 일부가 어마어마하게 민원을 넣는 거예요. 예. 이 중에 공무원도 있잖아요. 공무원도. 극히 일부인 사람한테 어마어마하게 민원을 넣는 건데 단순 전 국민을 나눠도 4.2건이 나옵니다. 이게 봐봐요. 1년에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이 민원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식입니다. 단순 계산으로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렇게 돼 일부의 공무원, 일부의 민원인 이렇게 생각하면은 한 명이 어마어마하죠. 업무 마비될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원인을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공무원 조직에 대한 불신이 높고요. 사법 만능주의. 그러니까 법대로 해. 다 법대로 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성질 막 나면은 막 법대로 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만능이라는 거죠. 그렇게 두 개가 합쳐져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이 맞을 수 있는데 약간 좀 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어찌 보면 사회적 신뢰도 요게 엄청 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16년도 기사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OECD 평균에서 23위예요. 이게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기사에 의하면은 내가 뭘 믿고 있는가 이런 거거든요. 믿고 있는가 했을 때 적어도 이제 50이 보통이라고 치면은 나 자신, 가족 정도는 믿는데요. 이제 친구부터 해서 좀 살짝 내려가죠. 언론 엄청 욕먹죠. 전문가 말도 37%.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37명은 안 믿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문가 말도 안 믿고. 시민사회. 여기도 시민사회도 저것들 다 나라 돈 빼먹는 애들이야. 안 믿고. 정부 높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정부 어마어마하게 욕하니까.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신뢰 자체가 낮으니까는, 민원이 높은 거 아닌가. 사실 공공기관이, 민원 넣는 그 공기관이 뭐예요? 정부잖아요. 옆에 나라는 어떤가 봤어요. 일본 보니까, 2014년도에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본도 굉장히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고객 갑질, 이런 거 머리 팍 숙이고 이런 거. 제가 일본 거 가져왔는데 아니 중국도 옆 나라 아니냐 하는데 자 참고로 중국은 민원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하죠. 이거는 일본 후생 노동성의 포스터인데 이렇게 고객 갑질하는 거를 좀 심하지 않느냐라는 기사. 그러니까 얘네도 이런 일을 저희보다 조금 더 먼저 겪었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정부 차원에서도 나서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좀 달라요. 결이 달라요, 결이. 그러니까 끝에 그 갑질이란 양상은 똑같은데 결이 달라요. 이게 뭐냐면 일본은 사회적 신뢰도가 낮은 게 아니에요. 사회적 신뢰도는 있는데 갑질인 거예요. 한국은 뭐예요? 사회적 신뢰도 자체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볼 때 무슨 차이냐면 일본은 약간 이제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이제 강약, 약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보다 약하다 이렇게 하면은 팍 찍어 누르고 나보다 강하다 하면 하이 하고 보시는 좀 요런 나쁘게 말하면 이런 문화가 있는데 한국은 그게 아니고 그냥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신뢰 못하는 거예요. 자, 제가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이게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물씬하는 동네인데, 자, 이게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 어린이집에도 민원이 엄청 많죠. 어린이집 교사를 못 믿는 거예요. 우리 애를 잘 돌볼까? 못 믿는 거예요. 학교는요? 이번에 뭐 서희초뿐만이 아니고 거기 교육열이 하도 세가지고 다른 데도 뭐 민원 엄청 나다고 합니다. 선생님들 뭐 의정부 이런 데도 나오죠. 그러니까 선생님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 애를 잘 돌봐줄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학원은요? 학원도 엄청납니다. 이게 약간 회색지대긴 한데 학원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극성맞은 학부모들이 있어요. 많다고 들었어요. 어디 가겠습니까 이게 다. 자, 근데 언론 이렇게 탁 써 있는 거 봐봐요. 일단 딱 글자만 봐도 벌써 거부감 들죠. 검찰 못 믿죠. 사법부 못 믿죠. 국회 못 믿죠. 법 자체를 우리나라는 잘 믿질 않는 그런 풍토가 좀 더 만연해지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 이제 막 드세야지, 극성 맞아야지 무시당하지 않는다. 이 말 좀 공감하십니까? 이런 게 있죠. 근데 제가 이거를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했을 때 우리나라가 교육에 있어서 어릴 때부터 토론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예?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이 생겼을 때 국회가 나서서 사회적 갈등을 봉합해야 된다. 그게 국회의 기능이긴 해요. 기능은 하는데 국회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 사회적 갈등이 심하다? 그렇게 국회 탓만 할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회가 뭐 만능도 아니고 정치인이 완전 능력자예요. 모든 걸 해결해주는 신입니까? 절대 오히려 그게 아닌 동네고 그냥 우리 국민들 자체가 객관식 문제 그리고 수능 이거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른이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정답이 있고 정답이 아니고를 밝혀내는 거에는 굉장히 민감한데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합의할 것인가는 배운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도. 오히려 그럴 수가 없는 구조기도 하고. 그죠? 누군가 토론을 한다? 토론이 뭐예요? 이겨먹는 거. 이기고 지는 거. 승패의 개념을 배웠지 우리는 양보하고 합의하는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나와서 하는 게 뭐예요? 양보가 아니고 이기고 지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거 집에 있는 소장 노서기도 하고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는데 신뢰 수업이란 책이 있어요. 저는 이게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 책에 나왔던 내용 중에 감명 깊은 게 뭐냐면 이 사회가 사회적 신뢰도가 낮을수록 그 사회는 그 사회적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담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른다 라는 말을 한 게 있어요. 저는 그게 처음에 이걸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해가 안 됐는데 저희가 이제 변리사업으로서 이제 해외 이런 것 저런 거 이제 나가잖아요. 해외 쪽에 일을 많이 하는데 이제 신뢰도가 높은 국가 같은 미국 같은 데랑 일을 하기도 하고 약간 이제 사회적 신뢰도가 좀 낮은 중국 같은 데 일하기도 하는데 정말 행정 처리가 달라요. 중국이랑 일할 때는 공증 같은 거를 많이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 서류 자체를 못 믿는 거예요. 위조.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믿어줘요. 이 서명을 네가 했니 누가 했니 그런 건 안 따져요. 일단 믿어줘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가짜로 했어라고 걸리면 그때는 크게 쳐버려요. 이제 아시겠어요? 이제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신뢰가 낮기 때문에 민원과 어떤 소송과 고소로 해결하는 시기입니다. 사회적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치르고 있어요. 저는 이게 근본이 신뢰이고 그리고 교육이고 이런 쪽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바뀔 일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워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그 썸네일처럼 대한민원국이 돼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 너무 넣지 맙시다. 다 사람 사는 동네인데.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 들고 오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